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훈입니다. 지금 김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소위 차원에서 논의를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이웅기 의원님께서 세 차례나 병합심사를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병합심사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묵살했어요. 그리고 이정원 의원도 그거 병합심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묵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김현 소위원장이 자기 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독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의견을 용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법안에서 지금 현재 정무직 공무원을 임기를 뺏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빼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진숙 찍어내기 법안이 아닌 거예요. 자, 이인호 교수님. 예. 지금 이게 한 명을 찍어내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셨죠. 예. 이게 위헌으로 보시는 근거가 뭡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법률로서 특정인을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 주장대로 이게 공정한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한 아니고 그렇다면 그 조항만 빼면 됩니다. 그리고 김현 의원 안이 5인 상임위원 위원이 5인으로 하는 거고 최민희 위원장 안이 9인인데 그거를 노정면 의원이 7인으로 자기가 중재안을 냈다? 아니 7인으로 중재하는 거를 거기서 소위에서 그냥 얘기해서 그냥 확 바꿉니까? 그거 충분히 논의도 안 하고 5인, 9인을 제안했을 때는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5인이 필요한 이유, 9인이 필요한 이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중재해갖고 7인 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게 독재죠, 뭐예요? 예?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가 됐고 논의가 됐어요? 7인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중재했으니까? 이게 오늘, 그동안 오늘 한 언론사 칼럼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국보위를 연상시킨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국보위.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걸 장악해서 멋대로 하는 그런 국보위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민주주의 핵심은요, 삼권 분립이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이 과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현 의원이 소위에서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이게 다 민주주의 무시하고요. 50대 국보위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개딸들한테만 잘 보이겠다는 법안이에요. 이게 내부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면 조율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개딸한테만 잘 보이면 되겠다. 예전에 조선일보가 삼성의 나라라는 그런 칼럼을 써서 삼성의 우리나라에 뻗어나가는 그 권력 그걸 견제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요 개딸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근데 이게 개딸들한테만 오로지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49%로 당선됐어요. 우리 국민의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국정 운영을 해야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개딸에게만 잘 보이겠다는 민주당의 일부 삐뚤어진 의원들 때문에 오늘 이런 법안들이 이런 공청회까지 거치면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을 무시해도 좋다. 우리 당이 내란당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계엄 있던 당일에 저희가 가장 먼저 저희 당 대표가 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했고요. 저도 그랬고 우리 당의 다수 의원들이 가서 계엄 반대 투표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뭐 했는지 아시죠? 숲에서 1시간 동안 숨어 있었어요. 계엄군한테 잡힐까 봐. 예?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랑스럽게. 그것도 웃어가면서. 그런 사람이 무슨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표결 방해했다. 내란 표결 방해했다. 우리가 무슨 표결 방해했는데요? 무슨 증거 있어요? 특검 만들어서 2달 동안 탈탈 털었는데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우리 당이 내란에 연루됐다는 무슨 증거 하나 있어요? 정황이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 당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면요. 민주당이 역풍 맞아요. 이렇게 민주주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 판사까지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 그냥 묵과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당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또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목소리 자신 있게 못 내고 있지만 이거 나중에 민주당 심판받아요. 어떻게 한 명을 찍어내기 위해서 법안을 만듭니까? 예? 그게 아니라면 그 조항 없애면 돼요. 그러면 그런 오해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면직시키세요, 대통령이. 면직 권한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면직시키면은 국민들이 그거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마치 합법적인 양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낸다? 이건요, 우리나라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할 거고요. 그렇게 기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딸의 나라, 우리나라가 진짜 개딸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서 우리나라가 망가질지 정말 걱정됩니다. 오늘 진술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 내주셨고 그중에는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는 이게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막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가 국회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법이 아직까지 공청회는 했지만 이 추후에도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좀 더 보시고 신중하게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 발언하십시오. 네, 5분 드리세요. 예, 지금 이건 의사 잠깐만, 박정훈 의원께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 자리는 공청회 자리입니다. 예. 국회가 정파적으로 나누어져서 의원들은 늘 정치 투쟁을 하고 요즘은 유튜브 쇼츠가 유행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진술인들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폄훼하는 건 공청회에선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의견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예. 김영 간사님 5분 드리세요. 세상을 아무리 흑이 백이 되고 백이 흑이 되더라도 역사의 진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제가 낸 법안을 비난하면서 독재를 운운하고 국보위를 얘기를 했는데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무엇인지 알고 발언했는지 역사의 몰이해와 몰상식에 대해서 전율을 느끼고 분노를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두환의 후의 정당은 민정당, 민자당,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5.18 강주 민중항쟁을 통해서 무고한 국민을 죽인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가 만든 것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이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서 누가 활동을 했는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친인척이나 저와 피 한 방울도 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감히 독재를 운운하고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평민당에 입당해서 40년 가까이 민주주의와 인권과 통일과 방송 장악을 저지하고 방송 개혁을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저를 향해서 독재를 운운하는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저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조용히 하고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님, 끼어드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법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은 법을 내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법을 내지 않고 있는 법에 대해서 그렇게 우롱하고 조롱하면 그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합니까?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선택해서 국회의원에 뽑습니다. 평등, 비밀, 직접 선거위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낸 것입니다. 제40조,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대통령이 15일 후에 공표하면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거부하면 다시 저희는 제2권을 발의하면 또 국회에서 표결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일각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논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잡을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민간 기구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행정기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방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마치 민간 독립기구의 위원장을 국가직 정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위헌이다,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온당치 않은 지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행정실에서 구체적으로 내용까지는 설명을 안 해주고 진술인들에게 참석만 할 것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공청회가 될 때는 저희가 진행되는 내용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수석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이 있잖아요. 2개의 법안이 있고 1개 법안은 아직 상정이 안 돼서 김영 간사께서 소위에서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건 김영 간사 권한이 아니에요.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법안들은 다 진술인들에게 보내주셨나요? 아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혹시 진술인들께서 지금 관련된 법안이 3개가 발의돼 있고 상정된 게 2개 법안이에요. 1개 법안은 아직 상정이 안 되어서 소위에서 논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 2개의 법안은 혹시 읽어보시고 오셨을까요? 예, 전달받았습니다. 전달을 받았어요? 예. 아니, 요청 안 돼서 받았고요. 예, 국민의힘으로부터 예, 전달받았다. 회의록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예, 혹시 지금 그 법안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요?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아니, 저도 사실 약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 진정 과정이나 법안의 내용을 못 받으셨나? 이런 대목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으로 진술해 주신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질문을 통해서 명확히 하고 그리고 또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실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